야, 네가 무슨 개발자냐? 너 지금 하는 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왜 새로운 걸 하려고 해?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걸 한다 그래? 너 나이 이제 30이야.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들고 왔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종종 받곤 해요. 특히 공부와 개발자 관련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구독자님들의 편지를 받기도 하는데, 최근에 받은 이 이메일이 제 마음을 울려서 구독자님의 허락을 받고 관련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님. 뉴욕에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뉴욕에 있는 여러 인퍼슨 붓캠프들을 찾아보다가 땡땡 부트캠프의 테크니컬 인터뷰까지 보고 우연히 아라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 또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부트캠프를 마치시고 강사를 거쳐서 스타트업과 지금 계신 회사까지의 과정을 보고 많은 자극과 힘이 되었습니다. 부트캠프에 지원하면서도 정말 코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민 3년차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안 될 거다, 차라리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부트캠프 수업이 시작하는데도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네요. 현재 인터넷 강의로 부트캠프에서 배우게 될 코딩 랭귀지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지금 제 수준에서는 많이 어렵지만 물어가며 찾아보며 어찌저찌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코스 시작 전에 미리 공부해야 할 것, 준비해야 될 것들 또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라님께 이메일을 써보며 저 스스로도 잘 시작하고 끝까지 완주해보자는 새로운 다짐이 됩니다. 이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메일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아라님께 이메일을 써보며 저 스스로도 잘 시작하고 끝까지 완주해보자는 새로운 다짐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 떨리는 마음. 비전공자인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이 한 줄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과거 코딩 공부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진심을 담아 코딩 공부하기 전에 제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장문의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얘기를 영상으로도 담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독자님께 허락을 받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코딩 개발 공부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미리 공부해야 할 것이 있나요? 예요. 만약 개발 공부를 독학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단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코딩 공부법 가이드 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요. 제작을 마치면 이 상단에 카드 띄워드릴게요. 사실 전 이번 영상에선 공부나 코딩 부트캠프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공부해야 할 리스트보단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 리스트나 자료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 특히 부트캠프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몇 달 동안 허리 디스크 생길 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거기서 제가 더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라고 해봤자 이미 알고 계시는 거를 짚어주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또한 개발자가 되고 나니까 코딩을 배우기 전에 제가 알았으면 했던 부분들은 오히려 공부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미리 연락하세요. 이 부분이 사실 의외로 많은 현역 개발자분들과 부트캠프 졸업생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공부에 몰두하시거나 부트캠프를 시작하면 함께 같은 집을 살고 있지 않는 이상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연락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 외로 만나자, 잠깐 나와, 오랜만에 밥 먹자 등등 많은 약속들을 거절하고 파토내시게 될 겁니다.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준 사람들이라면 부트캠프를 졸업하거나 개발자가 되고 나서 첫 취업을 하고 나서 연락을 해도 결국 받아주긴 하겠지만, 자칫하면 얘가 날 요즘 피하네? 아니, 공부가 그렇게 힘들어도 밥 한 끼 같이 못 먹어?
내가 싫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정말 생각 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가족이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께 소중한 사람이고 개발자가 되고 나서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반드시 내가 부트캠프를 시작해서 당분간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 전화나 문자 남겨두면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답장해줄게. 이런 안부 전화나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부트캠프를 졸업하거나 첫 취업을 하고 나서 아니면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되어서 한숨 돌릴 때가 오면 다시 연락을 이어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두 번째, 응원받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생기면 그걸 하고 싶다, 하고 말 거야 라는 말을 좀 잘 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개발 공부하기로 했어. 코딩 공부하기로 했어. 부트캠프 갈 예정이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야, 네가 무슨 개발자냐? 너 지금 하는 일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걸 관두고 왜 새로운 걸 하려고 해?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걸 한다 그래? 너 나이 이제 30이야 라는 말을 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꿈이나 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이라도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자녀 공부에 열정이 정말 넘치시는 분들이었지만 자녀가 재능이 없다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주저없이 말을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걔가 수학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약간 수학 영재?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르고 수학적인 계산을 너무너무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국제 올림피아드까지 가서 상을 받았던 애예요. 그런 남동생이 있기도 하고 제가 수학머리를 그렇게 타고난 편은 아니어서 항상 비교를 당해왔거든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너는 수학머리가 없다. 수학 못하는 애가 과학을 잘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역시 넌 미술을 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딩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을 하면 너처럼 수학 못하는 애가 무슨 코딩이냐? 야, 개발자가 왜 돼? 라는 소리를 들을 게 아주 뻔했거든요. 그래서 코딩 공부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부트캠프를 졸업한 뒤에도 첫 직장을 잡고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말할 게 있는데 나 사실 코딩 공부해서 개발자 됐어. 그 소식을 알렸을 때 첫 마디가 바로 정말 이랬어요. 네가? 너 수학 못하잖아. 응, 근데 됐어. 피 터지게 공부했거든. 그리고 밖에 늘 연봉을 말씀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면 분명히 반대했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도 하셨고요. 지금은 그저 뿌듯해 하십니다. 세 번째, 임포스터 신드롬을 조심하세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 증후군은 개발 공부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이에요. 가면 증후군이란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심리인데 뭘 해도 난 부족하다 여겨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은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할 때 주변과 비교를 하면서 많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부트캠프에 가게 되거나 코딩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저는 수학 천재는 당연히 만나봤고요. 제가 가르쳤던 부트캠프에서는 하버드에서 컴공 공부한 애가 와 있었고요. 심지어 나사에서 일하다가 온 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석사나 박사 학위까지 딴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실력 비교를 하게 되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건 모든 건 상대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 진짜 하버드 나왔어? 너 진짜 나사에서 일했어? 너 진짜 똑똑하다 라는 말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별로 안 똑똑해. 나보다 진짜 똑똑한 애들은 정말 천지에 널렸어 라는 말을 해요. 정말로요. 본인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더 잘나 보여도 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분명히 있고요. 내가 아무리 멍청하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여겨도 어느 누군가에겐 제가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문제 하나를 잘 푼다고 해서 다른 문제도 잘 풀 거란 보장은 없고요. 그 사람이 수학머리가 좋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약할 수 있거든요.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그런 마음가짐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하셔서 남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최대한 자제하고 남이 아닌 코딩을 시작한 첫날의 내 자신과 비교를 하세요. 파이썬의 파츠도 몰랐던 내가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고 처음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던 이제 이 파이썬으로 사칙 연산을 쓸 수 있고 클래스를 만들고 코딩 문제를 풀고 있는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첫날의 나와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그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을 항상 마음에 두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배움의 과정을 길게 보세요. 부트캠프를 나온다면 워낙 부트캠프 자체가 이제 인텐시브한 코र्스다 보니까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몰입이 돼요. 그래서 종종 부트캠프를 무사히 졸업했다고 이제 공부는 끝났다고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부트캠프에서 성적 미달로 떨어져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슬퍼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트캠프나 지금 당장 공부하고 있는 이 코딩 공부가 개발자의 인생을 좌우지하지 않습니다. 부트캠프를 무사히 졸업해도 무시무시한 취업의 길, 코딩 인터뷰 프리퍼레이션이 기다리고 있고요. 부트캠프에서 성적 미달로 떨어지고 졸업을 못해도 공부는 계속하면 그만이에요. 부트캠프를 무사히 졸업했지만 취업의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둔 지인, 학생들도 있었고요. 성적 미달로 부트캠프 코스 중간에 떨어졌지만 다른 부트캠프로 가서 지금은 어엿한 대기업 개발자인 지인들도 있어요. 만약 원하는 회사나 개발자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암벽에 부딪혀도 중간에 암초를 만나서 헤매게 돼도 그 암벽을 둘러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일하면서 독학을 하는 경우엔 인턴을 제외한 첫 풀타임 잡을 얻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시험에 떨어지거나 회사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공부를 계속하면서 계속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부트캠프 강사, 스타트업, 대기업 차근차근 길을 밟아왔고요. 지금 다니는 대기업도 사실 작년에 지원을 했었다가 한번 떨어졌었어요. 올해는 구글 파이널 인터뷰까지 갔었지만 떨어졌고요. 남들보다 짧게 갈 거야. 뭐 그러면 좋죠.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 내게 맞는 길을 찾아서 간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오늘 구독자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코딩 공부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